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특히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안 그래도 값비싼 한우는 1년 전보다 등심은 8%, 안심은 26%나 가격이 뛰어서 쉽게 사 먹기 힘들다 보니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쏠린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보름 동안 열리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2,3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발행도 재개되는 등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약 18,000명이 다음 달부터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건보당국은 매년 11월 건보료를 계산하는데 연소득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합니다. 문제는 이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당국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가 1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은퇴한 고령자가 대부분인 만큼 건보료를 당분간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74주째 오르고 매년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만큼 피부양 탈락자가 내년에도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KT가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KT 개인 및 기업 고객은 별도로 보상 접수를 하지 않아도 다음 달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개인은 네트워크 장애가 있던 89분의 10배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영업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는 열흘치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5만 원대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달 1,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됩니다. 월 2만 5천 원대 인터넷 유선 상품을 쓰는 개인 사업자의 감면액은 8,000원 수준입니다. KT는 이번 주 중으로 보상 내용을 확인하거나 누락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피해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611일 만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는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식당과 카페 등은 종일 분주했고요. 영화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매점에서 산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좌석간 뛰어앉기도 해제됐고 수도권에서도 자정 이후 심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모처럼 사람들이 몰려 땀을 흘렸는데요. 시속 6km 이하였던 러닝머신 제한 속도 또 풀리고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도입한 방역 패스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는데요. 목욕탕이나 헬스장의 경우 접종을 마쳤거나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나 회원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올해 여의도에서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8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6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는 3만 6천여 명이 추가로 접종을 해서 총 4,113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3,86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차이가 나겠는데요.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선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날이 쌀쌀해졌고요. 이제 제법 추위까지 느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이상 없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의 상징, 건강의 아이콘, 건강 전도사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분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전영주 식품영양학과 교수, 배효상 한의학 박사, 전지혜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전진모 치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신의 치명타, 중년의 치주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러면 그 피부, 눈, 모발, 위 오. 그리고 치아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으뜸은 치아다. 글쎄요, 이거는 치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 일인데. 맞아요. 그렇죠. 네, 치아가 건강하지 않거나 혹은 없으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돼서. 그럼요. 정말 치과 잘 다녀야 됩니다. 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죠? 맞습니다. 이 치아는요, 음식을 먹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게 적절한 발음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치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치아 자체뿐만 아니라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잇몸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저는 잇몸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잇몸은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튼튼한 집안에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자, 잇몸뼈는 집안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건강한 잇몸뼈가 있어야만 치아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건강한 저작 기능을 위해서 건강한 잇몸뼈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치아 건강은 잇몸 건강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자, 무너진 집안은 이제 튼튼하게 다시 집안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자, 무너지는 잇몸뼈는 이 저작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저작 기능을 잘 할 수 없게 되면서 자, 신체 영양 공급에 자, 문제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만큼 잇몸 건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잇몸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은요,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균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요, 당연히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포도당에 대한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잇몸 통증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넘기게 되면은요,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뇨뿐만 아니라요, 이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속 세균은요, 잇몸 상처를 통해서 말초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시켜서 혈압을 높일 수 있고요. 이것이 뇌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뇌경색, 또 심장에 연관을 주면 심장 내막염과 같은 심장병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치주 질환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은 중년의 치주 질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이러려면 치과를 가야 되죠. 네. 근데 치과가 좀 겁나요. 치과는 정말 아무리 가도 적응이 안 돼요. 소리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치과에 대한 막연한 그 공포를 갖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과 진료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보시면 스케일링하면 치아가 약해진다?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얘기 좀 사실 들었어요. 2주 전에 스케일링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케일링 하다 보면 하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이가 시리면서 치아가 좀 얇아진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은 여러 가지 실험 결과 그 치아를 갈아내지 않고 치아에 네.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역할만 하는데요. 네. 자,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리거나 치아 사이 빈틈이 보이는 것은 오랜 기간 쌓여 있는 치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시면은 네네. 자, 파도가 치는 바다에 네네. 바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바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어요. 네. 오. 자, 그 따개비가 떨어지는 순간 네. 자, 바위는 작아 보이고 자, 파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좀 시리다 그런 느낌이 오시죠? 네,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치아가 시리게 되고 네. 자, 일시적으로 시린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가 됩니다. 근데 치매에 있는 칼슘 성분에 의해서 강화되는데 네. 그러면서 시림 증상은 완화되게 됩니다. 아.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밀면 피부가 얇아지는 시원하네요. 이게 무슨 비교가 되는지. 이해가 딱 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스케일링 하고 나면 피 나잖아요. 네네. 이거 스케일링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치과에서도. 자,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석이 많을수록 자, 치석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세균이 많을수록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염증이라고 하면 혈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염증 조직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자, 양치만 해도 피가 난다. 바람만 불어도 피가 난다. 네. 자,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세균 관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대부분 이제 예방 관리를 하게 되고 네. 세균들을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자면 자, 스케일링 할 때 피가 나고 아픈 것은 치석이 많이 쌓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고 구강 청결 관리 잘하자. 자,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혜선 씨 피 났어요? 저는 피는 다행히 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피가 나면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잘못하지 않았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그죠? 너무 오랜만에 한 거. 스스로를 탓하는 걸로.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충치가 맞나요? 아니 뭐 그럼 가짜 충치 있고 진짜 충치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치과 갈 때마다 어떤 선생님은 충치다. 어떤 선생님 맞아. 아니야 괜찮아 이거 충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각자 다르시던데 이 선생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 다르신 건가요? 네, 그 다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충치도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자, 초기 충치, 진행 중인 충치, 네네. 세 번째로 멈춘 충치입니다. 자,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른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포함하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원장님의 진료 철학에 따라서 멈춘 충치나 초기 충치는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포함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멈춘 충치 같은 경우 포함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치만 잘하면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든지 멈춘 충치는 진행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기 검진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르길 궁금했었던 건데, 그럼 이게 초반에 진행 중인 충치를 먼저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일단 진행 중인 충치는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멈춤 충치 같은 경우는 양치만 잘하면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네. 이 충치는 역동성이 있어요. 자, 멈췄다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진행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 번 진행성으로 바뀌게 되면 이 충치를 멈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균 감염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멈춘 충치, 자, 진행 중인 충치의 경우는 네네. 자, 미리 치료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충치와 이제 변색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오래 담아 놓으면 네네. 그 컵이 변색이 되어 버리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치아도 변색이 되기 쉽습니다. 네. 자, 흡연이나 커피 같은 이유 때문에 변색이 되는데 맞아요, 네. 자, 이 충치와 변색을 구분하는 경우는 뭐 바람을 불어 본다든가 네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객관적인 우리 기계를 통해서 이 충치인지 아닌지 감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행 중인 충치가 있고 네. 진행을 멈춘 충치가 있는데 이것도 멈춘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휴화산하고 활화산하고 이런 거. 비율을 나눠서. 휴화산도 언젠가 이게 다시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오늘 비율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적절한 이유가. 그러면 이 진행을 멈춘 충치도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 건가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충치는 역동성이 있다고 했죠. 네. 네. 자, 본인이 양치에 자신이 있다. 네. 네네. 그러면 지켜보시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자신이 없다고 하면 네. 미리미리 치료를 해서 후환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후환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추화산도 관리를. 자, 이어서 알쏭달쏭 치과 세 번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밟지 않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데, 이거 진짜 아니, 궁금했어요. 되도록이면 내 일을 살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진료실에서 이제 발치를 하라고 하면 과잉치과라는 소리 들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자, 우리 모든 치과 의사들은 발치를 결정할 때 항상 증거 기반으로 발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은 네. 자, 보존적으로 무조건 살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살릴 수 없다. 이 증거 기반으로 살릴 수가 없다면 발치를 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는 치아 주변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발치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질환들은 진행이 되면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통증이 없다가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치조골이 많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빨리 발치를 해서 그 치조골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네. 왠지 느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고. 네, 맞아요. 발치하자고 하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궁금증 보시면 임플란트, 잇몸이 약하면 못한다? 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약하면 힘들지.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임플란트가 가능했습니다. 자, 당시에는 실제 잇몸 상태가 약한 노년층 같은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에는 더 많은 상황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하면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약해진 잇몸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임플란트 시술하면 많은 분들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하셨을 텐데 맞아요. 이제 기간도 짧아지고 간편해졌거든요. 그래도 분명 이제 사람마다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앞두거나 또 시술 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네. 자, 어르신들은 지병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는 두 가지 약 복용을 조심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아스피린 약입니다. 자,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과 수술, 이제 뭐 절개를 한다거나 발치를 한다거나 네네. 외과적인 수술을 할 때는 혈액을 응고작용을 방해하는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골다공증 약이거든요. 이제 골다공증 약에는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계열의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요, 임플란트 이제 식립하신 다음에 뼈 작용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신 다음에 턱뼈 괴사를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골다공증 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쓰실 때는요, 시술 전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약을 중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약을 중단하시고 이제 칼슘제나 비타민 D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골다공증 약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말고 다른 안전한 계열의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중단했을 경우에는요,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해서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약을 다시 복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술을 하신 다음에 치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래 골다공증 치료를 하셨던 주치의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의를 하신 다음에 약을 다시 시작하시는 시기를 다시 상담하시고 다시 약을 복용 시기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임플란트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요즘에는 원데이 임플란트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자, 원데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 자, 가능한 경우와 네.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벽돌이 충분히 있어야 네네. 저희가 나사를 심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미 충분한 뼈가 있다면 이제 바로바로 심고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고정을 얻은 다음에 바로 그 당일에 머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면서 자, 치아 주변 조직이 파괴된 상태에서 잇몸뼈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제 뼈를 만들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자,
환자분이 잇몸뼈가 충분히 있다면 네네. 바로바로 당일에 원데이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그럼 환자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임플란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싸. 생각이 좀 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65세 어르신들한테 좀 혜택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2018년 그 7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이제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65세 이상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네.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이제 되면서 개인의 이제 비용 부담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65세 이상자라 할지라도 그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한 개라도 있어야 네. 이제 보험 혜택을 받는 거고 네. 없다면은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치아가 없는 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틀니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가 평생 2개 정도, 2개 자, 되지만 틀니도 당연히 이제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틀니 같은 경우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틀니가 있어요. 이제 오버덴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비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보험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이제 보철물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궁금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도 교정이 필요하다인데요. 중장년층이 교정하는 거 사실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아, 중년도 네네. 교정이 필요하다? 교정. 예. 이거 필요한가요, 선생님? 네, 실제로 최근에 중장년층이 교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30대 초반대에 교정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자, 어린 시절에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심리적인 목적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나서 치아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치과를 갈 때, 좀 아픈 듯 하면 바로 가야 되는데, 네.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무서워서. 꼭 진짜 아파지면 가게 돼요. 맞아요. 아니, 그 치과 문턱을 넘기가 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고, 무섭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저희가 치주질환 특급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함께 할 분이 또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가을 날씨와 정말 딱 잘 어울리는 분이죠. 수잔의 주인공 김승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찬바람이 부는데
이 가을에 정말 딱 맞는 그런 노래였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아, 이 가을 감성에 우리 네. 스튜디오가 또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행아, 앞으로 이런 느낌 많이 부탁할게요. 아, 너무 좋다. 아이고. 우리 저 근황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는 네. 85년도에 이제 고개사행 가수로 스잔이라는 노래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네. 요즘 뭐 일상은 똑같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 끝나면 이제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이제 그거만 이제 바꿀 뿐이지 계속 반복되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탄탄해 보여요. 맞아요. 저도 몸 먼저 스캔했거든요. 네, 운동하는 딱 알아보는데 제가 제 친한 언니한테 김승희 씨 나온다고 하니까 네. 아 맞아 하면서 예전에 나왔다 하면은 길거리 여학생들 그렇게 실제로 쓰러져 있었다고. 네. 난리가 아니었던 아니, 그때는 인기가. 라디오 틀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동네에 네. 그때는 이렇게 전축 틀어놓고 뭐 이런 데가 있죠. 아, 전축 오랜만에 듣네. 예전에는 네. 그 레코드샵이요. 아, 그럼. 예, 스피커가 밖으로 나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면 이제 예. 그때 유행하는 이제 히트곡이 막 나오고. 예. 스잔 계속 나왔지. 그리고 그때 막 저 얼굴 봐요. 어머. 저 오빠가 나오면 그냥 오빠 잘생겼어. 근데 그때 오빠 이랬던 그분들의 딸들이 지금 오빠 이러고 이분들이 그 며느리나 사위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음악다방에서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네네.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해서 앨범을 만들어 놓고요. 네. 이제 모든 걸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제작 매니저 겸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생각에서는 이제 바로 방송하기보다는 이제 미리 연습을 어디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다방에 예전에 이제 고교생 가수 김승진 스잔 이렇게 해서 네. 포스터 있잖아요. 네. 예전에 다 이렇게 전단지처럼 붙였어요. 전봇대 네.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막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네. 차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네네. 옛날에는 이제 화장하는 이런 코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어머니 화장품 네. 양땡 40%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거 바르면 하얘요 얼굴이. 근데 그거 혼자 이제 바르고 이제 출연하러 가요. 그러면 그 동네 가서 이제 걸어가면 밖에 이제 줄이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방으로 이제 음악 다방이죠. 네. 갔더니 그 안에 벌써 꽉 찼고 네. 밖에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다방이니까. 아버지가 또 굉장히 뭐 포스터도 제작해 주셨다고 네, 방금 네. 말씀하시고 들으면 네. 굉장히 열성적이셨고 예. 앞서 저는 사진 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얀가 했더니 그 어머니 화장품 영향이었네요. 가부키도 아니고 이렇게 하게 돼요. 네. 저는 지금은 어머니 화장품이 없나 봐요. 좀 깜짝깜짝. 원래 좀 검은 편인데 네. 이제 그렇게 바르고 혼자 이제 가서 음악다방 예전에는 이렇게 신청곡 쓰면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안에 부스 안에 들어가서 DJ랑 같이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노래하면서 이제 아니 그게 그 스잔 찬바람이 부는데 네. 스잔 지통이 오는데 죄송한데 스잔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스잔이 누구냐?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계속 그래서 뭐- 스잔 하시던데네. 예,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얘기했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을 하겠어요. 아니 전 중학교 때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작곡을 남국인 선생님께서 하시고 네. 작사를 이제 사모님이 이제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모님이 작사를 하면서 남편인 남국인 선생님을 스잔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쓴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회사가 이제 이태원 쪽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와서 빨리 지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스잔이 와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냥 스잔이 이름이 스잔인데 이태원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스잔. 예. 정말 스잔. 드디어 스잔이 왔어요. 네, 스잔이 왔는데 저도 스잔이 왔다고 저도 모르게 급하게 갔죠. 갔는데 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스잔 직접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 진짜. 네네, 진짜로 그쵸. 만났다. 네.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제보를 들은 게 노래 워낙 잘하시고 매력이 이렇게 넘치시는데 아직 미혼이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 괜히 결혼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하면서 일에 바빠서 시키는 일만 저는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할 틈도 없었고 꼭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좀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동생, 후배들을. 그래서 항상 모이면 남자들 막 열리면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못해. 맞아요. 네. 그래도 이제는 그 나의 이상형인 스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 이제 저도 이렇게 느껴보니까 여자 만약에 결혼을 할 상대가 있다면 네네. 좀 이렇게 유순하고 좀 이러면 좋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스타일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하고 예민하고 이러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유순한 사람? 예. 네. 왜냐면 워낙 아버님도 그랬고 저희 어머님도 강하셔갖고요. 예. 좀 편안하고. 뭐 같이 살면서 1년만 웬만하면 지나봐. 좀 넘어가지고. 다 변하죠. 네. 아직도 이상해. 아, 근데 건강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냥 뵙기에도 뭐 너무나 건강해 보여요. 맞아요. 운동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예. 네. 자, 근데 그 입속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치과 진료를 받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괜찮았어요? 예, 한번 보시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행복하지 카메라가 김승진 씨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 가슴속에 품은 스타가 있기 마련. 그 시절 당신이 사랑한 추억의 스타는 누구인가요? 되게 감성적이고 어머님이 팬이세요. 시대를 좀 앞서간 가수라고 할까요? 얼굴도 잘생기고 당신을 설레게 했던 원조 하이틴 스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제작진. 아니, 혹시 저분인가요? 아, 이게 누구지 느낌이 오는데? 찬바람이 부는데 수자 땅거미가 지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원조 하이틴 스타 김승진 씨입니다. 수잔이라는 곡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수 김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0대의 혜성같이 데뷔해 서정적인 음색과 수려한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승진. 뭐 똑같아요. 저는 매일 연습하고 공부하고 밴드 결성해서 이제 콘서트를 다시 좀 열심히 좀 해보자 해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아, 승진은 언제든지 와서 해.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정씨가 아이고. 아이고, 보느라 고생했네. 상처만 주는 내 못난 노이야 지금 너에게 달려가 이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싶다 미치도록 안고 싶다 노래를 한동안 못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못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좋은데? 아, 그래? 살아있는데 아직도? 또 부르니까 좋네. 예전에 그 수전 부르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미성이었잖아, 네가. 많이 미성이었죠. 그거는 안 없어지는 것 같아. 수잔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수잔 난 너를 사랑해 생톤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잔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는 거죠. 창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뭐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바뀐 거는 사실 그거는 노하우인데 뭐 알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앞장선 승진 씨. 노트북을 펼치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는데요. I don't want to read those songs, the songs we used to sing. 제가 이제 데뷔할 시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배 때리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연륜이 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톤, 배음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해지는 거죠. 빼곡하게 적은 노트만 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유, 연습 많이 했어?
좀 첫날에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 마시면서. 어우, 땡큐. 근데 이제 내가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니까 지금의 뭐 이승기네 뭐 이런데 내가 볼 땐 이승기보다 훨씬 더 엄청난데 이승기 팬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뭐 좀 쑥스러운데 김승진 딱 그냥 하나 뭐 이런 느낌? 그 모든 포커스가 갑자기 저한테 확 오는 그 느낌을 어린 마음이지만 느꼈고 콘서트를 하면 거의 뭐 매진돼서 뭐 그때는 콘서트 할 때 앰뷸런스도 대기를 시켜놓고 했었어요. 좀 기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말할 거야. 헤이. 연습을 마친 후 잠시 자리를 옮긴 김승진. 이곳은 그의 단골 카페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믈렛 브런치 되나요? 예. 아침부터 열심히 노래한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브런치 메뉴를 주문한 승진 씨. 나 정말 먹음직스럽구만. 아, 좋다. 단 걸 좀 먹으면 좀 치아에도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오늘 간단하게 오믈렛. 제가 또 소세지를 좋아하거든요. 오늘 딱 세트가 딱 맞네. 자, 한번 먹어볼까? 브로콜리네. 사장님, 저 완전 영양식인데? 버섯도 들어있고. 야. 혼자 오붓하게 즐기는 점심 식사. 배고팠는지 열심히 먹는 승진 씨인데요. 잘 먹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아, 잘 먹었다. 그동안 제가 사실 건강을 많이 안 돌봤어요. 친했던 분들하고 어떤 뭐 많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매일 술에 담배, 뭐 식사는 거의 먹지도 안 하고. 건강 안 돌보고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치아 쪽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멋 모르고 몸을 혹사했던 젊은 날을 반성하며 스스로 건강을 챙기게 된 김승진.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는 등 예전과 사뭇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정선입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건강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서인지 병원만 오면 괜히 마음이 움츠려드는 승진 씨. 대기하고 계신데 원래 좀 이빨 이쪽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걱정이 좀 되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김승진님 들어가실게요. 네. 우씨.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담한 표정으로 구강 검진을 마쳤는데요.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 했는데 예. 네, 날짜를 잘 지켜주셨네요. 예. 네, 보겠습니다. 제2의 도약을 꿈꾸며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김승진. 이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저는 뭐 치아든 건강이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김승진. 그의 못다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니 근데 치과에서 나올 때 네. 당당하게 이러고 나오는 거니까 아니 요 나이 정도 되면 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요. 원래 중년이 되면서는 잇몸도 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결과가 좀 어땠나요? 자, 중년에 접어들면서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김승진 씨 역시 5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잇몸 질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검사를 실시했고요. 네. 자, 김승진 씨의 치아 건강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좋은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예,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아니 이쪽이 강인해 보여. 그래서 치과 나올 때 이거 나오지. 예,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뭐 상위 뭐 이렇게 1%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도 타고난 치아가 너무 있어. 좋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가 좋으시네. 아, 그래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이렇게 네. 유전되나 봐요. 그런 게 이렇게 뼈에 이런 거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이빨 이렇게 해서 검사 받고 좋다고 했더니 저를 뵀을 때 항상 맥주하고 안하고만 먹었다고. 맥주하고? 안하고가 이제 뼈를 튼튼하게. 그래요? 그런 설이 있으니까.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이거 아주 이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좋네요.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치주 질환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치주 질환이라는 게 뭔지 이거부터 알고 가야죠. 네,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은 치아 주위 조직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자, 감기보다 치주 질환이 발병률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 치아 주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풍치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치주 질환의 그럼 정확한 원인이 뭔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세균 감염인데요. 자, 이를 잘 닦지 않아서 구강 청결이 지켜지지 않거나 치석이 많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치주 질환은 치아 표면에 쌓이는 세균 덩어리,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얇은 막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바이오필름이 쌓이고 석회화가 되어서 돌멩이가 되는 게 치석입니다. 자, 이 세균들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분비되는 물질들 때문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자, 양치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 반드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는 잇몸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치주고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잇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가 이제 주저앉고 하나씩 발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요, 치아가 이제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잇몸 때문인데요. 보통 40, 50대부터 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60대 이후에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지의 원장님 말씀대로 중년에 시작된 잇몸 질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상당수가 치과에서 치료 대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잇몸병은 정확하게 치아를 감싸고 있는 지지하는 잇몸과 잇몸뼈, 잇몸 인대 등 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염증이 잇몸에만 생긴 치은염, 그리고 더 깊어져서 뼈까지 퍼지게 되는 치주염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치주염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치아를 발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치아가 빠지면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요. 치아 개수가 줄어들수록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2007년에서 2008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의 한 400만여 명을요. 2016년까지 7.6년 평균 그 정도의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치아를 한계에 이를 때마다 사망 위험은 평균 2.2%, 심부전 위험은 1.6%, 뇌졸중 위험은 1.5%, 심근경색 위험은 1% 증가를 했죠. 이 연구팀은요, 치주 질환에 따른 구강 내 염증이라든지 세균 침범이 치아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치주 질환하고 치매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혹시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규슈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치아 상실 개수하고 혈관성 치매를 연구를 했더니요. 치아가 20개 있는 노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치아가 1개에서 9개 있는 노인들은요. 혈관성 치매의 확률이 81%가 높았고요. 치아가 10개에서 19개 있는 노인들은요. 혈관성 치매 확률이 6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단순히 치아를 상실했다고 치매 위험률이 높아진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씹는 활동 하다 보면 뇌에 자극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가 빠진다, 그럼 이 저작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연관돼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아니 요즘 의학 공부하세요.
나이 딱 11개월 됐거든요. 만들어준 것 같아. 역시 의학 박사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저작 활동은 뇌 기능하고 취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위턱과 아래턱을 씹는 이 저작 활동은요, 학습이라든지 기억에 담당하는 해마라든지 전두엽피질의 뇌혈류 산소량을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뇌 기능을 좋게 하는데 만약에 저작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영양 성분도 섭취 자체가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뇌 기능 자체도 좀 떨어지게 되죠. 그 요즘 젊을 때는 저희는 대충 이렇게 씹고도 막 삼키고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많이 오래 씹으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소화 기능에도 네. 소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화 기능도 나빠지게 되는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먹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영양 불균형이 이제 초래되겠죠. 그래서 영양소가 없으니까 신체 건강 전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요. 네. 정말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데 늙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씹어줘야 사실 얼굴 근육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씹는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네. 근력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얼굴 탄력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치주 질환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래요. 네, 이렇게 구강 내에만 있을 것 같은 치주 질환이요, 전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 있는 염증 물질이나 이런 세균들이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면요, 전신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밝혀진 당뇨뿐만이 아니라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심내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있고요. 우리가 치주 질환의 이런 염증 물질이나 세균들을요, 흡인하게 되면요, 폐렴의 위험도 4배 정도 증가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치주병원균과 그 염증 산물은요, 임신 중 태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가 치주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저체중아,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요, 4배에서 7배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치주 감염 자체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치주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치주 질환이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은 결국은 잇몸뼈가 이제 나빠지게 되고 치아를 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없으니까 결국 섬유소 같은 거 좀 질긴 조직들을 네. 우리가 안 먹게 되는 거죠. 채소, 과일, 뭐 통곡물 이런 것들을 안 먹게 되는 거고요. 도정을 많이 해서 다 깎아내 이제 정제된 식품들 그리고 가공식품들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들만 이제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잘 안 씹고 저 아는 선배분도 그냥 이렇게 가공된 음식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기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네. 건강에는 그게 영향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제된 뭐 한 탄수화물, 뭐 게다가 이제 부드럽게 가공된 것들 그런 음식들만 먹게 되면은 결국 우리 생리적인 그 활동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고 반대로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그 대사 질환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또 생기면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또 대사 질환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치주 질환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뇨부터 심혈관, 뇌혈관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 폭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 분들께서 건강한 잇몸 만들기를 위한 특급 처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전진모 선생님. 네. 자, 제가 건강한 잇몸 만들기 특급 처방을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김혜선 씨와 김승진 씨가 양치하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자, 영상을 먼저 보시고 특급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평소에 양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 전혀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양치를 아주 그 남자답게 하네요. 꼼꼼히 하시는 것 같은데. 박력 있게. 아우, 남자답게 박력 있게 하네요. 그죠? 아우, 세상에. 처음이네요. 그죠, 이렇게 양치하는 모습을 행하에서 보는 보는 것도 그렇고. 두 분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는. 네. 그냥 우리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화면을 봤는데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네, 매우 잘하셨고요. 네네. 네,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첫 번째로는 순서가 없이 양치를 하고 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양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두 가지 처방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치하는 뭐 이렇게 잘하고 방법. 있는 것 같은데 양치를 뭐 제대로 하는 양치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했죠? 네네.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치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양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양치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자, 순서는 자, 오른쪽 위부터 쭉 가서 왼쪽 위, 또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 안쪽부터 오른쪽 위 이렇게 가시고 아래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부터 왼쪽 그리고 아래. 뒤쪽으로 가서 안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 돌아오는 방식으로 네. 하시면 되고 네. 자, 씻는 면은 이렇게 가볍게 대시고 어머니. 예, 이렇게 살살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치 방법은요. 네네. 예, 자, 라운드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는 회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칫솔을 자, 이렇게 자, 위로 대시고 밑으로 쓸어내리는 방향으로 네네네. 한 5회 정도 네네. 반복하시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니 안쪽의 경우는 자, 칫솔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긴데. 그리고 이게 그쵸? 강도가 세워야 이게 한번 아까 두 분 보니까 좀 세게 하는 것 같은데 힘을 네네. 줘서 하는 것 아니 같은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네, 선생님 이 순서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툭툭 툭툭 하시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래 하고 네네. 맞죠? 일단 첫 번째 순서를 지키시고 네네. 두 번째로는 위에서 이제 쓸어내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양치할 때 이런 좀 약간 스무스한 부드러운 미세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약간 양치한 느낌이 안 나고 약간 이렇게 여자는 좀 약간 이렇게 싹 씩씩하게 이렇게 해줘야 양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세게 하면 근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잇몸에서 이거 안 한 수도 거 같지? 있잖아요. 약간 좀 취침하더라고요. 네, 너무 세게 하면은 그 치아가 구조적으로 패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시린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패웠구나. 제가 이게 패운 거 맨날. 예. 그 칫솔도 이렇게 보면 이건 제가 쓰는 칫솔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칫솔 그 모두 이렇게 자기한테 맞게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떤 칫솔을 고르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치아가 약하거나 자, 시리다면은 이제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시고요. 일반 성인의 경우는 자, 중간 강도의 칫솔을 선택합니다. 자, 플라크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싶다. 네. 그럼 중간 약간 이상의 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자, 흡연하시는 분들 네. 이 경우는 강한 물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 양치를 하는 시기는 언제 하세요, 주로 양치를? 저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식사를 하고 또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양치를 하면 입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맞아요, 저 그래요. 예, 식사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양치를 한다 그래서 그럼 둘 중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 자, 전날 밤에 집안 청소를 했어요. 네네. 다음 날 아침에 파티를 해요. 네. 파티를 합니다. 그죠? 네. 자, 파티하기 전에 네네. 청소하고 파티하고 청소 두 번 하는 것보다 네. 자, 전날 밤에 양치를 잘 했다고 했을 때 네네네. 자,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 게 낫겠죠. 자, 자고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청소할 때 중간중간 청소하지 말고 한꺼번에 청소하는 게 제일 좋다. 네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좀 잘 닦으면 잘 닦으시고요. 아침에 그냥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우르르 패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본격 양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칫솔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네네.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떤 칫솔 쓰는 게 좋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강한 모를 쓰시면 좋고요. 자, 칫솔 크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네. 자, 교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브라켓을 닦아주는 네네네. 이제 그런 칫솔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칫솔 가운데가 패인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바스법이라고 있습니다. 양치 방법 중에 자,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 칫솔 모를 잇몸 안으로 넣은 다음에 네. 이렇게 살살살 돌려주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양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작은 칫솔 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특징에 맞게 똑똑하게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양치 칫솔질 하고 난 다음에 꼭 가글을 한번 하거든요. 가글까지? 네, 입안이 그래야 상쾌하고 뭔가 끝까지 다 한 기분이 들어서. 근데 또 이게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안 좋아요? 네.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자, 대부분
대부분 그 가글액에는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알코올은 구강 건조를 일으킵니다. 자, 구강 건조가 일어나면은 이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그 가글액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글을 하는데 네. 가글을 하면은 그 안에 그 되게 딱 하고 나면 맞아, 강해 화자구나. 이게 알코올이. 예, 그리고 너무 달고 해서 하고 나면 여기가 따갑고 제일 문제는 또 나중에 조금 이게 넘어가요. 몸으로. 그러면 새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가글을 순한 가글. 예, 순한 가글. 예.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자, 입속 세균을 잡고 덤으로 입냄새도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자, 먼저 재료는 물, 여기 나와 있는데. 네. 물 그리고 물 있고. 베이킹 소다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하고 베이킹 소다로 가글액을 만드는 거예요? 베이킹소다 이렇게 입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다? 입에 넣어도 돼요? 청소할 때 많이 쓰던 거 같아요. 자, 베이킹 소다는 천연 재료입니다. 자, 인체에 해가 없고 저희가 음식물을 만들 때 맛을 낼 때 베이킹 소다를 많이 사용하죠. 네네네. 그만큼 이제 먹어도 크게 해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네네. 자, 이 물이 있고요. 네네. 아이고. 이렇게, 네. 자, 이 물이 있고, 자, 물을 한 150에서 190ml 준비하시고요. 자, 베이킹 소다 1작은술을 넣게 됩니다. 네. 물에다가. 네. 그리고 살살살 저어주세요. 간단하네. 이거는 끝이에요? 네네. 끝났어요? 너무 좋. 자, 이렇게 하면 천연 가글액이 완성됐는데요. 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직접 한번 가글 해보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 가글까지 서비스 좋네. 한번까지 좀 좋네요. 네. 하고 여기다 우르르 패. 이거 됩니까? 이거 우르르 꿀떡 아니에요? 우르르. 자, 한번 해보실까요? 마시면 안 돼요? 네. 건배 한번. 원샷? 네, 원샷. 네. 생각보다 짠맛이 날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는데 네. 준비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네. 짜요? 한 30초 정도 하셔야 됩니다. 30초 더 해야 돼, 더. 네, 입안에 이렇게 잘 뱉으시겠습니다. 헹궈줘야죠. 네, 그렇죠. 어때요? 어때요? 처음에는 약간 소금물 같은 느낌? 네. 살짝 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상쾌하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약간 친근감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노래를 하니까 네. 옛날에는 선배님들하고 노래하기 전에 소금물로 그 느낌이에요. 진짜 좀 소금물로 익숙하고. 가글한 느낌. 네. 짜지 않으신가요? 예, 좀 짜요. 처음엔 좀 짜요. 자, 물로 한번 가글하시겠습니까? 준비 많이 하죠. 물은 마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양치법, 그리고 그 가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양치하면 상쾌해지고 우리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네. 매일 해야 되는 방법이고 네. 그렇죠. 간편하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서 꼭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치주 건강 질환 걸리지 않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이런 거 써야겠네요. 너무 세게 닦았나? 베이킹 소다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몰랐네요. 집에 있는데 생각했는데 네, 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자, 첫 번째 특급 처방은 이거였고요. 두 네. 번째 특급 처방은 배우상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네, 우리 한방에서요 치통이라든지 치주 질환을 잡는 특급 처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족삼리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혈자리. 예, 네네네. 지압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행우쌤 한번 다리를 네.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 정강이뼈거든요. 네네. 옆에 있는 부분이 종아리뼈예요. 그래서 정강이뼈의 위쪽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 부분과 종아리뼈의 튀어나온 부분, 이 위쪽 부분을 본인 손가락으로 한 3손가락 정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셔가지고요. 무릎 아래 세 손가락이죠. 예, 네. 뼈의 중심적으로 잡아서 네네네. 이렇게 3손가락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정강이 뼈 안쪽에 옆쪽에 살짝 들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셔가지고요. 오.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살짝 예. 누르셨는데 시원하네요. 네. 그래요? 이 부분이 바로 족삼리혈입니다. 제가 한번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네. 붙이고 집에 그대로 가서 해야겠어요. 이 부분 자체가 족삼리혈인데 네네. 여기에는요 만성 어떤 질환들을 여러 가지 치료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또 치통, 위가 아픈 질환이라든지 유장 질환뿐만 아니라 기를 조금 내려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되나요, 예, 선생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위에서부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어머님들 같은 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뼈로도 이렇게 쓱 해도 좀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시원하네요. 이제 만성 질환 건강혈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 혈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배우셔서 네네네. 김혜서 씨가 집에 가서 이제 남편분한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좋아하겠다. 예, 네. 예, 신발 한번 벗어주시고요. 신발이요? 네. 예. 좋습니다. 발인가요? 예, 발 쪽에 네네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발등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발가락하고 세 번째 발가락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가 이 발등 만나는 부위거든요. 네네네. 여기 중간 사이에 그래서 요 이쪽 부분이 뼈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발등 쪽으로 네네. 안쪽으로 이렇게 예, 예, 보시면 요 부위가 내정혈입니다. 네. 여기에 자극을 주시게 되면요. 편두선염이라든지 위에 자체에 열을 좀 내려주기 때문에 치통이라든지 치질환 또 구취질환 형태에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통증 자체를 좀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치주질환 관련되는 혈자리인데 멀리 갔어요. 발까지 갔어요. 이 근처가 아니야. 네. 잇몸 쪽이 아니라 다리까지 내려왔잖아요. 아.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조경명 위경이라고 해서 윗몸 위쪽 치아 자체와 저작근에 연결되는 어떤 관련된 질환 자체를 기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는 혈자리인데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자체를 자극 주시게 되면 위치아 자체를 좀 조절하실 수 있고요. 특히 여기뿐만 아니라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대장 경락을 좀 하거든요. 그거는 손에 있는 혈자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손이요? 펴시면 네네. 예. 네. 두 번째 손가락에서 네. 제일 끝에 마디 여기 부분이 이간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자극 주시게 되면 이 부분도 위 아래 치아 자체의 통증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데 효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혈자리들은요. 네. 족삼리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눌러주시면서 자극을 주시고 네. 내정혈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극을 주시면 네. 조금 더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 밑에서 예, 위로. 위. 네, 이렇게 네. 자극을 주시고 이 부분도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아우, 눌러주시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가서 남편 똑같이 붙여서 해줘야지. 우리 가서 해보시게 되면 네네. 치통과 구취질환 같은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치주질환을 잡는 지압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승진 씨도 한번 꾹꾹 눌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저는 바닥만 했었거든요. 네. 오늘부터는 좀 위도 좀 제가 시험을 해봐야겠어요. 네. 예, 자, 예.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특급 처방. 이번에는 음식 처방입니다. 네, 치아 건강을 따져볼 때 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음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영주 교수님께서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죠.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두 가지 음식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것이 치아에 좋고 또 어떤 것이 치아에 나쁜 것인지 이제 판단해보고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네. 맞춰보세요. 네. 자, 먼저 생과일 주스하고 탄산음료가 나왔네요. 어떤 것이 저거 좋을까요? 당연히 생과일 주스 저도 생과일 주스. 탄산음료는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피해야죠. 탄산음료라고 답하면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액상과당, 뭐 설탕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데 생과일 주스도 치아에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둘 다 아니다. 네, 의외의 답이죠. 네. 그러니까 생과일 주스에 있는 이제 섬유소가 우리 치아에 생긴 그 플라그를 제거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섬유소는 생각보다 질기찌깃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네. 건강에는 좋을 수 있지만 치아에는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전문가들은 이 생과일 주스를 마신 다음에도 양치질,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생과일 주스도 네. 엄청 달아요.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물 마시라는 얘기야. 보여주시죠. 물 마시라. 가지 대 생무. 치아에 좋은 음식은 예인. 생무. 무, 저도 무. 저도 무. 무를 주세요. 좋은 것이. 무 뭐야? 무인 것 같아요. 정답이 좀 아리송해요. 정답은 가지예요. 가지? 네. 가지는 왜 좀 물컹거린다고 해서 맞아. 호흡가 네. 좀 가려지는 그런 네네네.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드럽기 때문에 치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지에 들어있는 보라색의 색소 안토시아닌이 왜 혈관에 있는 노폐물, 염증 물질을 배출시켜준다고 하는데 잇몸에서도 역시 염증 물질을 제거해 주니까 염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가지는 예전부터 그 잇몸이 그 아프거나 또 잇몸이 그 닳아서 그 피가 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린 가지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식힌 다음에 가지를 그 활용하게 되면 지혈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또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선생님, 그 생무 사실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네. 아삭아삭하지. 맞아요.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무가 이 가을에 보약보다 좋다고 하고 너무 맛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무를 이제 통째로 생걸로 먹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앞에서 섬유소가 질긴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생무를 먹게 되면은 조직이 단단하죠. 그러니까 단단한 것을 씹게 된다는 건데 우리 이제 치아하고 그 뼈를 연결해주는 이 인대는 씹는 작용을 하는데 좀 강하게 버텨주지만 우리가 이제 무를 이렇게 큰 토막으로 들고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긁어서 갈아서 먹는 듯이 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잘못 먹게 되면은 또 크게 먹게 되면은 치아뿐만이 아니라 뭐 잇몸이 또 잇몸 뼈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잘게 썰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익혀서 드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네, 무를 주세요는 굉장히 안 좋은 동작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제. 생무를 주세요가 네, 생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고요.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국밥 대 김치입니다. 치아죠. 김치는 뭐 만명통치약이죠. 김치일 것 같아. 저 오랜만에도 만장일치로 정답을 맞추셨어요. 저는 의외로 또 틀리실 줄 알았는데요. 김치는 이제 발효식품 대표적인 거죠. 네. 유산균이 많은데 이 유산균이 장에서도 유익한 균을 늘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치아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잇몸에 어떤 염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흡수도 되는 거고 영양소 흡수도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 김치가 잘 익었을 때 생기는 적당한 그 신맛, 그 산이 또 세균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이 유일하게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게 이제 국밥인데요. 국밥이 왜 도대체 안 좋은 국밥 건지. 좋은데, 좋고. 맞아요. 국밥은 이제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기름 성분들 그리고 소금, 염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이면서 결국은 세균이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건강에는 이제 좋지가 않다는 거죠. 네, 또 계속해서 어떤 음식 나올지 화면으로 한번 이어서 볼까요? 다음. 생강 대 레몬입니다. 이거는 저는 생강일 것 생강. 같아요. 왜냐하면 레몬이 너무 시고 산도가 높아서 맞아. 이가 녹아. 진짜 자리 바꾸셔도 돼요. 우리 이재용 아나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생강에는 항산화 성분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살균 작용도 하고 또 수염 작용도 해요. 그러니까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예전부터 이제 생강은 또 치통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강을 이렇게 얇게 저며서 물고 있거나 생강을 끓여서 먹게 되면 치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레몬 치아 매백이 좋다. 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레몬은 이제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백에 좋다고. 네,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강한 우리가 아쉬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성분이 이제 치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특급 처방 잘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에 좋은 차를 또 준비하셨죠? 제가 그래서 뭐 날씨도 여기 좀 있는 거? 쌀쌀해지고 생강차를 좋다. 준비했으니까 센스쟁이. 이 향. 요계절에 생강차 정말 좋아요. 저 생강차 때문에 센스쟁이 됐네요.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요계절부터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면 겨울에 감기 안 걸려요. 맛있네요. 제가 약간 준비하고 끝맛이 있는. 달아서 너무 맛있는데요? 오늘 배운 것처럼 하면 우리 치주 질환 안 걸리고 아주 튼튼한 잇몸 유지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시청자 퀴즈입니다. 잇몸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점차적으로 치조골을 망가뜨리며 심할 경우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우선 지난주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분해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는데 정답은 시서스였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치주 질환에 대한 좋은 정보도 좋았지만 간만에 정말 김성희 씨하고 스자한들은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일찍 아침 방송 처음 해봐서 그런데 뭐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가수니까 이빨도 크로즈업이 많이 돼요. 소리도 이 구강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정보도 예. 얻어가고 해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 튼튼 가수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그게 제일 기뻐요. 네. 걱정 많이 했어요. 건강하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네. 식당에 사람 많던데. 저녁에도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야구장이 하면서 또 야구장이.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또 음식물까지 섭취할 수 있는 뭔가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긴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